어느 날 평일 점심. 한피치 어머님, 여기 별별 어린이집인데요. 한피치가 오전부터 감기 기운을 보이더니 점심도 잘 먹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해서 아무래도 어머님이 데리고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래소리가 나는 게 아마 목도 많이 부은 것 같고 열이 나는 건지 눈곱도 자꾸 끼거든요. 어머, 좀 나아진 것 같았는데 갑자기 감기가 왜 다시 심해졌지? 이걸 어쩌죠, 선생님?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도중에 나갈 수가 없는데, 애 아빠도 저녁이나 돼야 끝나서. 원내에 있는 약도 먹여봤는데 차도가 없어서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병원을 직접 데려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오기 힘드시면 대신 와주실 분이 안 계실까요? 저희 부모님도 오랜만에 친구분들이랑 약속 있다 하셔서, 저희 어머님께 제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피치 할머님 말씀이시죠? 일하시는 도중에 연락드리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연락처도 알고 있으니까 대신 연락드릴게요. 아까 열 재봤을 때 살짝 미열만 있는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할머님께 연락드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한 과장님 아들 어린이집에서 전화 온 거예요? 네. 한피치가 요 며칠 동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집에서 봐주시다가 괜찮아진 것 같길래 오늘 어린이집 보냈거든요. 애가 아프다는데 바로 가보지도 못하고 참, 일하는 엄마가 항상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월급쟁이들이 사정이 있다고 일하는 도중에 뛰쳐나갈 수도 없으니 어린애 두고 일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죠.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났다 해도 애를 어느 정도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니까 한 과장님께서 속상하시겠네요.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생긴 아이라 더 옆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이미 저랑 애 아빠 둘 다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은 다 사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답답해요. 감기가 다 나을 때까지는 어린이집 못 보낼 것 같은데 봐줄 사람도 없고 이걸 어쩌면 좋을지. 이래서 진짜 워킹맘들을 존경하는 거죠. 은행 업무로도 정신없는데 육아까지? 저였다면 어땠을지 벌써부터 걱정되는걸요. 이래서 점점 결혼하기도 무서워지고 힘들게 은행원 내놓고 집에만 눌러 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저출산 시대라고 출산 장려한다면서 복지는 이 모양이니 어느 누가 편한 마음으로 결혼을 하겠어요? 누가 아니래요. 그렇다고 계속 친정 부모님께 맡기기엔 너무 죄송스럽고 안 과장님이 정말 고생 많으시죠. 가뜩이나 요즘 무슨 일인지 은행 업무가 늘어나서 제 시간에 퇴근한 적이 언젠지도 모를 정도인데 이번에 어떻게 넘긴다고 해도 아직 한비치가 어려서 누군가 항상 집에서 같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아, 적어도 한빛이 하원하고 나서 몇 시간이라도 같이 있어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복직 갈 때 한빛이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 요즘 시터들이나 도우미들이 아이들 학대하는 사건이 많아져서 괜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나 애기 아빠가 계속 집에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엔 어린이집 보내는 게 최선이란 결론이 나왔던 거죠. 어? 방금 문자 왔는데 어머님께서 지금 한빛이 데리러 가겠다고 하셨나 봐요. 저 잠깐 어머님이랑 통화만 하고 엄마 들어갈 테니까 먼저들 들어가 계세요. 점심시간 끝난 직후엔 고객들 안 몰리니까 걱정 말고 천천히 통화하고 와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한빛이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연락 받으셨죠? 죄송해요, 어머님. 이런 일로 연락까지 가게 만들고. 한빛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직 감기 기운이 남아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심해질 줄은. 아이고, 정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길래 안 받으려다가 혹시나 싶어서 받았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니? 내가 미용실에서 파마 말다가 머리 감지도 못하고 뛰쳐나와서 가고 있긴 하다만 너 어떻게 된 애가 자식이 아프다는데 일 때문에 못 온다는 소리 할 수가 있니? 자식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갈 수만 있었으면 달려왔을 텐데 요즘 은행 찾는 고객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일 끝나는 대로 바로 집으로 갈 테니까 어머님께서 그때까지만 저희 한빛이 좀 봐주세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병원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데 어머님이 같이 가주시면. 그럼 내가 가야지 누가 가.
아이고, 참나. 우리나라의 은행이 거기 하나뿐이랬디. 왜들 은행을 못 가서 그리 한달들인지. 하여튼 간에, 하비친 내가 병원 들렀다 집으로 가 있을 테니까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 그날 저녁. 이재훈이, 한비친 내가 씻기고 밥 먹이고 약이랑 먹이고 채웠다. 하루 종일 아파서 울어제끼더니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더니 TV 소리에 깨지도 않더구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진짜 일이 도무지 손에 잡히질 않아서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에서 전화 받고 걱정돼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머님께서 한빛이 데려다 준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이고, 아까 나도 정신이 없어서 대충 말하다 끝났지만 오죽 급했으면 내가 미용실에서 그 비싼 돈을 주고 파마를 말다가 뛰쳐나왔겠니. 어찌나 가슴이 철렁이든지. 모르는 변호라고 내가 전화 안 받았어 봐라. 한빛이가 지금 저렇게 곤히 자고 있을 수나 있었겠니. 전화할 때는 지나가던 감기에도 큰 병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랬잖아. 이래서 네가 다시 복직하겠다 했을 때 말렸던 거다. 원래 애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진 엄마가 끼고 키워야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잘 크는 법인데 반대로 무릅쓰고 복직하더니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아플 줄 알았음 오늘 어린이집 보내지 말 걸 그랬어요. 괜찮아진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네서 한빛이 데려왔던 건데. 제가 너무 몰랐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아유, 무슨 수로 이런 일이 없게 할 건데. 한빛이 이제 겨우 3살이다. 3살이면 집에서 부모랑 애착관계를 한참 짜악을 시기에 어린이집을 보내놓으면 되겠니? 집에서 부모 사랑 받고 크는 거랑 다르다고 몇 번을 말했어. 한빛이가 또래 애들보다 작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통 적응을 못하는 것 같지만 저 피땅 일을 맡겨놓고 일이나 제대로 할지 안 봐도 뻔하지. 나한테도 손주 녀석이라고는 한빛이 하나인데 도저히 마음 불편해서 안 되겠다. 예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긴 했지만 오늘 확실해졌어. 한빛이 내가 봐줄 테니 어린이집은 좀 더 크면 다시 보내라. 네? 어머님께서 한빛이를 봐주시겠다고요? 아니 어머님 힘드실 텐데. 한빛이가 남자이기도 하고 저 나이 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요. 아유, 그걸 내가 모르겠니. 내가 진수 낳아서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100번 정상 쏟을 거 5번밖에 안 되는 법이고 가족인 친할머니가 어화둥둥 사랑으로 키우는 게 한빛이한테도 활 좋을 거다. 사돈들은 워낙에 약속이며 일이며 바쁜 양반들이라 오랫동안 한빛이 봐줄 시간도 없으실 거 아니야. 어차피 집에서 있으면 따분한 거 토끼 같은 손주 돌보는 게 나한테도 좋으니 내 말대로 해. 전 너무 감사하지만 어머님께서 힘드실까봐 한빛이가 어머님을 잘 따를 거란 보장도 없고 한빛이가 어린이집에서도 잘 적응을 못하는데 어머님께도 말썽 부리진 않을까 염려돼서요. 말썽을 부려야 애들이지. 어른처럼 가만히 말 잘 듣기만 하면 어디 키울 맛이 나겠니? 내가 그 정도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그만 다니겠다고 해라. 뭐 정 미안하면 나한테 한빛이 돌봐주는 값을 주면 되지 않겠어. 어차피 어린이집에 나가는 돈이나 돌봐줄 사람 구하는 돈이나 거기서 거긴데 그 돈 아끼게 됐으니 나한테 주면 되잖니. 아이까지 태워놓고 힘들게 돈 벌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주는 거보단 그래도 가족한테 주는 게 낫잖아. 나도 내 손주 봐주는 거니까 많이 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냥 매달 300만 원만 입금해라. 네? 300만 원이요? 어머님, 한빛이 어린이집도 그 정도는 안 해요. 아직 어려서 짧게 있어서인지 유명하던 곳도 100만 원이 안 되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해도 300만 원보단 훨 적을 텐데. 어머님, 앞으로 한빛을 위해 저희가 맞벌이까지 하는 건데 매달 300만 원씩 드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큰 금액이에요. 아니 300만 원이 왜 큰 금액이냐? 진수 혼자 벌어도 300만 원 이상은 벌 텐데 너까지 발벗고 나서서 돈을 벌면서 꼴랑 300만 원에 기겁을 하고 질색팔색을 하니. 아누가 나조차고 이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한테는 한돈 10만 원을 줘도 아깝겠지만 우리는 가족이잖니. 너희가 나한테 주는 육아 비용이 결국 따지고 보면 돈을 가족들끼리 돌고 돌리는 건데 아까울 게 뭐 있어?
너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애 키워봐서 알잖아. 어릴수록 눈 돌릴 새 없이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고 회사에서도 경력자라면 우대해주는데 나만한 베테랑은 300만 원이면 거진 공짜로 재능 기부하는 거지. 안 그래? 에이, 이러구나 저러구나 이만한 기회 없으니까 내가 해준다 할 때 잽싸게 잡아. 어? 아무리 그래도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한빛 아빠랑 상의해 볼게요. 아이고, 상의할 것도 많다. 우리 진수야 뭐 내가 제 아들내미 봐준다면 당장에 고맙다며 돈다발 들고 쫓아올걸? 아이 뭐 네가 정 그렇다면 실컷 상의해보고 말해주렴. 아이고 시간도 늦었는데 집까진 또 어느 세월에 가노. 한빛이 신경 쓰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어서 허기도 지는 게. 아이고야 이래서 애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데 참. 아들 내가 맞벌이 하는 바람에 다 늙어서 또 고생인 건지. 아유, 아유, 삭신이 쑤신다, 쑤셔. 아, 많이 힘드셨죠? 제가 데려다 드렸어야 되는데. 아이, 저는 한빛을 깨워서 갈 수도 없고. 대신 제가 택시비 드릴 테니까 편하게 타고 가세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집 가셔서 뭐라도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뭐 내가 돈을 바래서 한 건 아니지만 주니까 고맙게 받으마. 내가 주는 대로 받는다고 서운한 건 아니지. 아이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사람이라면 자고로 적든 많든 대가가 있어야지. 내가 한빛이 봐주겠다는 거 언제 또 마음 변해서 싫다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빠르게 답해주고 이만 갈 테니 너도 쉬어라. 잠시 후. 나왔어. 한빛이는 이제 좀 괜찮아? 병원에서 처방받아온 약 먹고 완전히 꿈나라의 여행 떠났어. 내가 머리 말리는 소리에도 깨질었네. 하루 종일 아파서 힘들었나 봐. 아까 일할 때 선생님 전화 받고 얼마나 걱정되던지 가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나 대신에 가주셔서 한시름 났어. 퇴근하고 올 때까지 한빛이 챙겨주시기도 했고 덕분에 오늘 하루도 잘 넘겼지 뭐. 아유, 나도 엄마 전화 받고 어찌나 놀랐는지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니까. 그래도 뭐 엄마가 잘 돌봐줘서 다행이지. 우리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싶다. 그렇잖아. 아직 한빛이가 많이 어린데 부모가 맞벌이 하겠다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니 애 혼자서 얼마나 외롭겠어. 나도 마음 같아선 일이고 뭐고 다 제쳐두고 한빛이 옆에 있어주고 싶지. 나 복직할 때도 고민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결정한 거잖아. 당신도 동의했고. 다시 같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결혼하고 받은 대출이자도 부담되지 않고 좋은 점이 분명히 많은데 한빛이 생각하면 미안해지는 거지 뭐. 아이고, 이럴 때 누가 우리 대신 봐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아까 어머님이 한빛을 봐주겠다고 하셨어. 어린이집 보내기엔 아직 많이 어리기도 하고 또래보다 체구도 작아서인지 새 환경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어머님이 봐주시는 대신 매달 300만 원씩 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일단 당신이랑 상의해본다고 했거든? 300만 원이 다른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린이집 보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드는 거잖아. 당신 생각은 어때? 얘 엄마가 한빛이 봐주겠다 하는데 뭐가 문제야? 3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한빛이를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지. 요즘 유명하고 좋은 어린이집이나 육아 고수 시터들 구하려면 돈 300억은 택도 없대잖아. 근데 우리 엄마라면 바로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이미 애 키우는데 선수라는 게 증명된 사람인 건데 양쪽에 손해되는 건 없지 않아? 한빛이 봐주는 비용이랑 용돈을 같이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난 당장 내일이라도 돈 드리고 한빛이 맡아달라고 하고 싶은걸. 우리가 맞벌이 생활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뭔데? 애가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들 테고 우리도 젊어서 벌 수 있을 때 좀이라도 더 돈 모으기 위해서잖아. 가뜩이나 서로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으로 쉬느라 여윳돈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매달 300만 원을 어머님한테 어떻게 드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싼 것 같아. 자기야, 나 못 믿어?
요즘 젊은 애들은 좀만 힘든 일에 눈길을 주지도 않아서인지 공장비 쪽에서는 항상 사람이 고파서 나 같은 경력자들은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해. 장인어른 밑에서 일을 배워서인지 기본기부터가 탄탄하다고 이쪽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니까. 우리 엄마한테 돈 드리는 만큼 당신이랑 한빛을 위해서 좀 더 여러 현장 나가면 되는 거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엄마한테 한빛이 봐달라고 하자. 당신도 결혼하고 한빛이가 생겨서 잠시 멈춘 거지. 은행에서 과장으로 어린 나이에 승진하고 앞으로도 더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 내가 장인어른께 현장 더 많이 잡아달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그렇게 하자. 알겠지? 내가 내일 엄마한테 전화해서 당장 이번 주부터 봐달라고 할게.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마. 한 달 뒤, 이른 아침. 어머님, 저 늦어서 지금 나가봐야 되거든요. 이따 한빛이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연락 한번 주세요. 예, 잠깐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밥도 안 차려놨으면서 이따 한빛이랑 난 뭘 먹으라고 그냥 나가. 설마 지금 나더러 밥까지 차리란 건 아니지. 네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말해주는 건데 내가 한빛이 봐준댔지 너 식모살이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 바쁘신 며느리 위해 손줄 대신 봐주고 있는 건데 감지덕지한 줄은 모르고 제대로 된 밥상 한 번 안 차린 게 벌써 며칠째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거야? 이러니 진수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라가지. 충장비가 쉬운 것도 아니고 여러 현장 돌아다니면서 끼니나 제대로 챙기겠어. 집에서라도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애 안 봐준다고 했지. 내가 말만 하는 것 같아. 당장 오늘부터라도 한빛이 안 봐줄 수도 있어. 어머님, 왜 자꾸 한빛으로 협박을 하세요? 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머님 손주인데. 한빛이 봐주시겠다고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었잖아요. 어마마, 얘가 또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네. 내가 언제 협박을 계속했다 그래. 이런 말도 못하니? 그리고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잖아. 처음에야 내가 먼저 맞벌이하는 니들 생각해서 한빛이 봐주겠다 했지만 집에 같이 있어 보니까 굴러가는 집안꼴이 말이 아닌데 나더러 그걸 참고 가만히 있으라고? 네가 똑바로 살림을 충실하게 했으면 내가 이러겠니? 아니 지가 잘못한 건 모르고 그저 내 탓만 하기 바빠갖군. 네가 집에서 이러는데 밖에 나가서 뭐 일이나 제대로 하겠니?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편 내조하고 집안 살림 완벽하게 하면서 자식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우는 게 의무고 사는 이유지. 마저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네가 밖에서 어떤진 잘 모르겠다만 식구들 밥도 잘 안 차려주면서 대접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사람한테 봐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나 해. 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빛이가 도래 애들보다 체구가 작은 거잖아. 아유, 그동안은 왜 한빛이가 왜소한가 싶었는데 너 하는 짓을 보니까 단번에 이해가 간다. 이래서 우리 진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이 야외 같던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한빛 아빠랑 저랑 둘 다 일하니까 밥은 주말에만 차리는 걸로 얘기했어요. 한빛 아빠도 현장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밥 먹는다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했고 저도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먹으니까 평일엔 굳이 밥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은행 업무 시간 외로도 저희가 할 일이 많아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까지 하면 정말 쉴 시간이 아예 없어져서 안 돼요, 어머님. 아이고 정말 말 같지도 않아선 여자로서 본분이 있는 건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일만 하겠다 이거야? 시새끼까지 시애미가 봐주는데 무슨 시간이 없다고 툴툴거리는 건지. 나 때는 남편 내조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시부모님까지 모셔도 당연하다 생각했지 불평불만 털어놓을 생각은 일절하질 않았어. 이래서 요즘 사람들은 정신머리가 클러먹었다니깐. 집안일에 손대기 싫어서 애가 아직 이렇게 어린데도 맞벌이 하겠다고 밖으로 기어나갔나 본데 내가 한빛을 봐주는 이상 앞으로 아침 저녁은 네가 차려놔. 당장 부엌으로 가서 음식하려니까 왜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버티면 내가 순순히 보내줄 줄 알고? 내 아침 차리기 전까진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회사 가기 싫으면 계속 그렇게 있든지. 어머님, 저 진짜 늦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늦었으면 빨리빨리 밥 차리고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어제 먹다 남은 거라도 데워서 내놓고 가.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나 때는 말이다.
같은 국이나 반찬 같은 거 내왔으면 당장에 집에서 쫓아냈어. 같이 사는 식구들이 입맛에 맞춰서 몇 끼마다 다른 음식 해오는 게 여자의 토리거늘. 나니까 먹었던 음식 또 먹겠다는 거야. 알겠니? 오늘은 네가 늦었다고 하도 난리치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내일부턴 절대 용납 못하니까 퇴근길에 들러서 미리 장 봐와. 다음 날 주말. 어머 얘 이게 뭐니? 세상에 무는 가을무가 영양소도 많고 맛있는 거지. 여름무는 바람 들여서 맛대가리 없는 걸 몰라? 햇빛 쨍쨍 쬐는 날에 이 뜨거운 소고기 묵국 먹고 더워 죽으라는 거야 뭐야. 보기만 해도 땀나니까 저리 치우고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해오렴. 어머니 지금 집에 콩물도 없고 콩국수 할 재료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사오란 얘기 아니니? 암만 시장에서 사온다 해도 남이 갈아놓은 콩물은 진짜 콩만 넣었는지 다른 걸 섞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가 직접 갈아서 만들어. 그래야 안심하고 먹지. 그리고 요즘엔 암만 중국산이 잘 나온다 해도 콩은 우리나라 국산 콩이어야 고소한 맛부터가 다르니까 꼭 국산 콩인지 확인하고 사오고. 어차피 콩만 사오면 믹서기가 알아서 다 갈아올 텐데 힘들 것도 하나도 없잖니. 그럼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한빛 아빠랑 같이 다녀올게요. 한빛 아빠도 이젠 일어나야죠. 아무리 주말이라도 하루 종일 자면 안 되니. 얘가 정말 곤이 자는 애를 뭐하러 깨워? 그깟 콩이 얼마나 무섭다고 둘씩이 나갈라 그래? 애가 매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가는데 주말이라도 좀 푹 쉬어야지. 그 꼴을 못 보고 깨우려면 어떡해? 우리 진수 야위어 가는 것 좀 봐라. 너 아내로서 미안한 맘도 없니? 운전을 못하면 자전거라도 빌려서 타고 가고 진수는 좀 더 타게 냅둬라. 너처럼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는 은행에 앉아서 일하는 애가 몸으로 일하는 사람의 피곤함을 알 턱이 있겠니? 잔말 말고 한빛이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네가 얼른 가서 사와.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한빛 아빠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한다고요. 평일 내내 일하다가 주말에 쉬는데 늦잠 하나 못 자고 일어나서 어머님 드리려고 뜨거운 불 앞에서 밥상을 차렸는데 더워서 못 먹겠다며 다른 걸 해오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한빛 아빠 깨우지 말고 저 혼자서 콩 사러 갔다 오라고요?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계속 움직여야 되고 수십 명이 넘는 고객들 상대하면서 100원짜리로 오류 날까봐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추가 근무까지 하고 축 처진 몸으로 장 봐와서 어머니 드실 아침 저녁 차리는데 매번 뭐라고 하시잖아요. 뭐야? 이게 어디서 싸가지 없게 눈을 부라리고 따박따박 대들어. 시애미가 다른 게 먹고 싶다면 차릴 수도 있는 거지. 그깟 음식 하나 한다고 유세 부리니 지금? 내가 지금 니네 집에서 밥 얻어 먹는다고 눈치 주는 거야? 그러게 누가 너더러 어린애 냅두고 밖에 나가 돈 벌라고 하디? 뭐가 급하다고 남편이랑 애 내팽개치고 번개불에 콩 구워 먹다 복직을 하더니 이제 와서 힘드네 피곤하네 징징거리긴 뭘 징징거려. 단디가 자초한 일인데 누굴 탓하는 건지 모르겠다. 육아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긴 아니. 4살 되는 남자애들이 얼마나 체력이 좋은데 늙어 빠져서 힘도 없는 내가 그 장단 맞춰주느라 몸 하나 성한 곳이 없게 지새끼 돌봐주고 있구만. 고마운 줄 모르고 밥까지 못 차리겠다 이거냐고.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도와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돈 받고 한빛이 봐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랑 한빛 아빠가 일하는 동안 한빛이랑 돌아주는 거 말고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요. 어머님이 한빛이 봐주신 후로 더 정신도 없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두세 배로 집안일하고 있다 생각해요. 저희가 출근할 때 맞춰서 오셔도 되는데 굳이 새벽부터 오셔서는 아침 달라고 하시다가 이젠 거의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하시잖아요. 어머님 밥부터 빨래까지 다 제 몫이 돼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냐고요. 아유 이놈의 세상이 망하리나. 아내 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몇 마디 했다고 죽이려 드는 꼴은 처음 보네. 도와주려는 사람을 천하의 나쁜 년으로 만들려는 마음 아니고서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아유 동네 사람들 이래서 나이 들면 자식들한테 짐되기 전에 빨리 죽으라고들 하나 봅디다. 아유 그래
나 이제 늙어서 시어머니도 뭐도 아니다 이거지. 아주 만만하게 생각해도 그만이란 거잖아. 그깟 밥 좀 얻어먹었다고 먹는 걸로 이렇게 타박을 해서는 내가 어디 눈치 보여서 한빛이랑 같이 시간 보낼 수나 있겠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네가 용돈이나 제대로 챙겨줘서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 세상에 한빛이 턱하니 맡겨두고 정말 내가 말한 300만 원만 입금했으면서 누가 들으면 공 하나 더 붙여서 돈 줄 줄 알겠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저희 한빛이 봐주시겠다는 어머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좋게 생각하고 좋게 지내려고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도 꾹 참고 노력을 하는데 어머님은 제가 뭐 하든 다 못마땅해 하시잖아요. 제가 임신했을 때, 육아휴직으로 일 쉬고 있을 때 혼자서 외벌이로 생활비며 뭐며 다 감당하는 한빛 아빠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어떻게든 도움되고 싶었고 혼자보단 둘이 나을 거란 생각에 예상보다 빠른 복직한 거예요. 앞으로 한빛이가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많이 들 테니까. 아니 결혼하겠다고 받은 대출도 아직 남아있는데 저희가 벌어서 여유를 만들어야지 누가 대신 만들어줘요? 저는요. 솔직히 어머님이 한빛이 봐주시는 대가로 300만 원 요구하셨을 때 300만 원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한빛이 잘 봐주실 거란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지금까지 제대로 못 챙겨드렸으니까 이걸로 용돈 삼아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렸던 거고 그냥 저랑 한빛 아빠 집에 없을 때 한빛이랑 같이 있으면서 점심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했다고요. 근데 한빛이 점심은 물론이고 어머니 아침 저녁까지 제가 다 차리고 있잖아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까지도 제가 치우기 전까진 건들지도 않으시잖아요. 당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자는데 큰소리 나서 깼더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 나 키우면서 고생했으면 됐지. 내 자식까지 돌보게 만든 내 심정이 어떤 줄이나 알고 이러는 거야. 내가 한빛이랑 놀아줘도 저녁에 안 쏘시는 곳이 없는데 엄마가 그걸 매일 버티면서 밥 좀 차리란 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눈치를 줘.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자꾸 어머님 편만 들어. 나 일하고 있을 때마다 계속 전화하셔서 한빛이가 토했다. 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난 이거 못 빨아준다. 네가 퇴근해서 빨고 오늘은 토 때문에 속이 안 좋아서 부드러운 거 먹어야겠으니 알아서 생각해서 준비해라. 아니다. 갑자기 TV에서 갈비찜이 나오는데 달달한 게 맛있어 보이니까 집에 올 때 갈비 좀 좋은 걸로 사와라. 한빛이가 낮잠을 안 자서 죽겠다. 네가 점심시간이라도 잠깐 와서 좀 재우고 가라 등등 얼마나 많은 전화를 하시는지 알아? 한 번이라도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해서 네 새끼 봐주고 있는데 얼마나 관심이 없은 전화를 안 받냐면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시는데 내가 은행에서 마음이나 편하게 있겠어?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경 곤두세워서 야근까지 마치고 집에 오면 또 저녁밥 드시기 전까지 갈 생각을 하질 않으시는데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거야?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나서 이러면 내가 말도 안 해. 당신은 남의 일인 것처럼 남을 나라고 있으면서 왜 다들 나만 못 살게 구는 거냐고. 누가 도와달라 하지 말래?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나한테 뭐라도 도와달라 했으면 됐잖아.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렇게 열폭을 해? 내가 무슨 사람 심리를 꿰뚫어 보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말을 왜 안 했냐고? 내가 진짜 괜찮아서 아무 말 안 했겠어? 방금도 갑자기 콩국수 찾으셔서 또 콩사를 나가야 되는데 운전을 못하니까 당신이랑 같이 가겠단 말 한마디에 내가 무슨 말까지 들었는지 알아? 쉬는 날 푹 자기 냅두지 왜 깨우려 드냐면서 힘들게 일하는 당신 일 시키지 말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 당신만 이래? 나도 일해. 나도 똑같이 일한다고. 그래도 당신은 집에 오면 편하겠지. 토끼 같은 자식에 자식밖에 모르는 엄마도 있고 와이프가 차려주는 밥 먹을 수라도 있지. 난 그 밥들에다 빨래, 설거지, 청소까지 다 해야 된다고. 이럴 거면 차라리 어머님한테 맡기지 말고 그냥 계속 어린이집 보낼 걸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이제 와서 시집살이 하지도 않았을 거고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내 몸 축양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돈 100만 원도 안 하는 어린이집 보낼 땐 비싸다고 투덜거리더니 자기 엄마한테 300만 원 주는 건 안 아깝나 보지? 이렇게 지출이 늘어난 만큼 현장 더 많이 나가서 돈 벌어오겠다 할 때는 언제고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말 한 적도 없다더라. 지금 나한테만 삼시세끼 밥상 차려놓고 집안 살림도 도맡아서 하면서 은행에서도 열심히 일해 받은 돈으로 어머님 300만 원 드리고 비위까지 맞추는 거잖아. 아니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가장이고 한빛의 아빠라고 할 수 있어? 그러고도 어머님한테 뭐라 했다고 나한테 소리칠 수 있냐고! 이게 정말
뭘 잘했다고 남편한테 대들어?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귀한 내 새끼가 왜 니한테 그딴 소리 들어야 되는 건데, 어? 아내가 돼가지고 남편 내줘야지도 않으면서 존양심은 어디다 갖다 버렸어? 그깟 300만 원이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거 좀 시어머니 드렸다고 돈 가지고 이렇게 지랄지랄을 하고 싶니? 그것도 시애미 보는 앞에서 남편한테 바가지나 걸고. 미치가 나중에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겠다 해도 너 절대 반대하지 말으라. 네가 직접 당해봐야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는지 알 테니까. 저번부터 나보고 한 삐치 들먹이면서 협박한다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몰아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아니 어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울 수가 있니? 이 정도면 네가 성격이 이상한 거야. 피곤하고 힘들긴 개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대드는 거 보니까 아직도 힘이 넘치는구만. 어디서 약간 소리 질거려. 이럴 시간 있음. 엄한 남의 귀한 애들 잡지 말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나 생각하면서 콩이나 사와. 아, 정말 그놈의 콩! 비려서 먹지도 않는 콩을 왜 내가 사와야 되는데? 먹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서 사와! 나한테 콩국수 먹고 싶다고 해대지 말고 직접 사서 갈아 만들어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나 벌써 한 달이나 넘게 참았어. 좋게 얘기도 해보고 맞춰주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잘해보려 했다고! 내 노력 끝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시집살이 시키면서 사람 괴롭힌 건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니까 더 이상 나한테 바라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나가겠다면 내가 나갈 테니까 저리 비켜! 다음날 오전. 어이구, 그날 일 쳐대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나가더니 벌써 들어오니? 왜? 진정되니까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기라도 했어? 암만 생각해도 나 틀린 말 한 거 없잖니? 아내이자 며느리 둘이는 하라는 소리가 못할 소리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땐 너 약간 욱하는 성질머리가 있는 것 같다. 그거 심해지면 분노 조절 장애도 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번엔 처음이라 그냥 넘어가겠다만 앞으로 2번 다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어디 엄마가 돼가지고 집을 박차고 나가. 여자면 여자답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이랑 자식 옆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금방 이렇게 꼬리 내리고 올 것 같아서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얼른 아침 좀 차려라. 좀만 더 늦게 왔으면 아주 그냥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뻔했어. 밥 차리고 나서 청소도 좀 말고 알겠니? 한빛 아빠는요? 지금 어딨어요? 진수가 어디 있겠니? 자고 있지. 아유, 어제 너 그렇게 나간 이후로 속상해서인지 잠을 턱 못 자는 것 같더니 뜬 눈으로 밤을 새웠나 보더라고. 잠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괜히 깨울 생각하지 말고 음식이든 청소든 조용하게 해. 한빛이도 제 아빠 옆에서 자고 있으니 편하게 밥 차리고 다 되면 불러라. 아유, 나도 들어가서 눈 좀 붙여야지. 피곤해라. 아유. 어? 누가 왔나 본데? 얘, 초인종 소리 못 들었니? 네가 나가서 문 좀 열어줘봐. 에? 얘가 곳에 어딜 가서 화장실 갔나? 아, 참.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오기로 한 베이비시터인데 한빛이 어머님 안에 계세요? 오늘 찾아뵙고 한빛이랑 먼저 인사 시간 갖기로 말씀드렸는데. 예? 아니 시턴지 사턴지 그게 뭔지 모르겠고 우리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딴 데 알아봐요. 애가 둘도 아니고 꼴랑 하나인데 그걸 뭐 한다고 사랑까지 부르겠어요. 안 그래요? 오셨어요 이모님? 얼른 안으로 들어오세요. 집이 청소가 안 돼서 좀 어수선하네요.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고요? 아직 아침이라 한빛이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해서 좀 기다리시면서 저랑 차라도 한잔 하세요. 아마 좀 있으면 일어날 거예요. 어머머. 예, 너나 무시하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시터를 구하다니? 너 이런 사람들이 받아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이러는 거니? 애가 돈 번다고 머리가 어떻게 됐나?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사돈. 왜 여기 계세요? 진작에 가셨겠거니 했는데 아직 안 가셨어요? 아니, 사돈이 여긴 어쩐 일로? 이거 참,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나요? 저희 딸네 온 건데 왜 토끼 눈을 하고 놀라십니까? 아유, 먼저 와 계셨네요. 이 몇 달 만에 보는 거죠, 우리? 거의 3달 정도 됐나?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가물가물하네요. 사모님도 안녕하셨죠? 아우, 그럼요. 히터를 그만두시는 것 같아서 조마조마했는데 저희 한피치까지 맡아주겠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한피치는 복도 참 많지. 이렇게 아동미술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 맡아서 봐주시기도 하고. 아유, 다 옛날인데요, 뭐. 아동미술협회에 오래 발담그고 살다가 은퇴한 지 꽤 됐는데도 한평생을 애들 보며 살아서인지 계속 아이들 옆에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시터일에 보람 느껴서 계속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저희 센터 만들어주신 인연으로 알게 돼서 쭉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늘 항상 감사함을 안고 살았는데 이렇게라도 보답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뵐 때마다 손주 자랑을 엄청 하셨는데 실제로 보게 되니 설레기도 하고 제 커리어의 마침표가 될 아이가 한빛이라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좋네요. 아니, 장모님, 장인어른 오셨어요? 오신다는 거 미리 알고 있었으면 씻기라도 했을 텐데 제가 방금 일어나서. 당신은 왔으면 나 좀 깨워주지 왜 그냥 냅뒀어? 당신 어머님이 자는데 깨우지 말고 냅두라고 하셔서 냅뒀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 원래 그러시잖아. 당신은 꼭두 새벽에 나가서 힘든 중장비 운전하면서 험하게 일하니까 집에서 쉬는 날만큼은 온전히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라고. 아, 막, 얘가 왜 이래? 사돈,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저희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왔으니 굳이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사돈. 오죽했으면 지혜가 울면서 저희 집까지 왔을까요? 진작에 힘들어하는 거 눈치챘었는데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듣고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사돈도 누군가의 딸이자 며느리였을 테니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애들 집에서 이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애들이 일하는 동안 한빛집 맡아서 봐줄 시터님도 계시니 더 이상 사돈이 여기 계실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요, 사돈.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러실 게 아니라 일단 제 얘기도 좀 들어보셔야죠.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비싼 시터를 고용합니까? 애들이 힘들게 피땀 흘려 벌어가는 돈을 엄한 사람이 받아가는 걸 저보고 어떻게 보라고 이러시는지. 암만 딸이 소중하대도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돈이 나서서. 그럼 정서방 자네도 같이 나가게. 네?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라뇨? 제가 어딜. 난 내 딸이 자네와 부부로서 서로 배려해주고 아껴주며 살길 바라며 시집 보낸 거지. 자네나 자네 어머니 뒤치다거리 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자네도 한빛이가 있으니 부모 맘이 어떤지 잘 알겠지. 우리 지혜도 자네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니 그에 맞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 나도 잘 알지만 그렇게 따지면 자네도 남편이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본분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같은 집안의 같은 부모인데 우리 지혜만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드는 건가? 무슨 일이든 간에 항상 와이프와 자식을 지키는 게 자네의 역할이면서 지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말리긴커녕 자네 어머니 편만 드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자네를 믿긴 힘들 것 같군. 난 내 딸이 자식 있는 이혼녀가 된다 해도 이런 고생을 참아가면서 가정 지키는 꼴은 절대 못 보니 내 손주와 딸한테서 비켜줬으면 좋겠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도 사실 어제 그렇게 다투고 한빛 엄마가 집 나간 후에 거의 뜬 눈으로 밤새면서 생각하고 반성했습니다. 정구죠. 제가 엄마 편을 들어주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그게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솔직히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엄마가 있어서 편하다는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제 편함보다 중요한 건 저희 한빛이와 아내, 제가 지켜야 될 가족이었단 걸 말해요. 한빛 엄마가 제가 울분을 토하면서 하는 말들이 밤새 귓가에 맴들었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 찾아가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한빛 엄마, 지금 내가 하는 말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진심이야. 이런 부족한 남편이라 너무 미안했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날 믿고 사랑해서 결혼해준 당신과 우리 하나뿐인 아들인 한빛인데 당신 스트레스가 터질 때까지 내가 너무 방치해뒀던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해. 진수야. 너 지금 엄마 앞에서 지혜한테 무릎을 꿇고 뭐 하는 거야?
당장 일어나. 아이, 얼른 일어나려니까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엄마가 너 이렇게 키웠어. 남자가 여자 앞에서 자존심을 굽히다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제발 그만 좀 해.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엄마가 한 빚을 맡아주겠다며 말도 안 되게 300만 원 요구할 때 괜찮다고 거절했을 거야. 지금까지 일과 가정에서 가뜩이나 최선을 다하며 산 사람한테 엄마까지 챙겨야 되는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결혼할 때부터 내가 말했잖아. 아무리 엄마 며느리라도 나한텐 앞으로 지키고 사랑해야 할 와이프니까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고. 내가 한 빚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급한 마음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나 같은 실수 절대 반복하지 않을 거야. 엄마도 그렇게 알고 이만 집으로 돌아가. 이제 아시겠어요, 사돈? 정말 애들과 한 삐치를 생각했다면 돈을 받고 거드름을 피우지 마셨어야죠. 대접받고 싶으시면 돈을 쓰면서 말하셨어야지. 300만 원을 받으면서 시집살이까지 시키다니 참. 같은 부모로서 부끄럽네요. 애들이 밖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 들여서 시터 이모님을 고용하란 게 아니라 저희가 애들을 위해 해주는 거니까 더는 말꼬리 잡고 늘어질 만한 핑계거리도 없어지셨네요. 부모면 부모답게 행동하고 부모 대접 받길 바랍시다, 제발. 그날 시어머니는 엄청 분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한동안은 저와 제 남편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로 화를 내셨어요. 사과도 하고 같이 화도 내봤지만 저희가 굽히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지만 정말 정신을 차린 건지 정말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느낀 건지 무시가 답이라며 먼저 연락을 끊자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짧은 한 달 넘짓한 시간 동안 고된 시집살이와 육아, 일을 병행하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얼굴을 보며 지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전륜을 끊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완전히 제 편으로 돌아선 듯한 남편의 모습에 조금은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 일을 겪으면서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하고 내 자식 또한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고 저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행하며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